우리가 아는 인공지능, 그 화려한 기술 뒤에는 과연 뭐가 숨어 있을까요? 오늘 이 책의 2장, 기계 속의 유령을 한번 들여다보면서 AI를 진짜로 움직이는 게 뭔지 그 속살을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한번 던져볼게요. 우리가 맨날 쓰는 이 인공지능, 이거 진짜 인공적인 게 맞을까요? 순전히 기계 혼자 만들어내는 걸까요? 어쩌면 이 질문 하나가 우리가 AI를 보는 시각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 놓을지도 모릅니다. 이 책의 저자는요, AI가 그냥 컴퓨터 칩으로 돌아가는 그런 기술이 아니라고 딱 잘라 말해요. 대신에 뭘 제시하냐면 바로 이 인간 보조형 AI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뭐냐? 기계랑 수많은 사람들의 뇌를 실시간으로 합쳐놓은 엄청나게 큰 하이브리드 네트워크라는 거예요. 와, 생각만 해도 좀 스케일이 다르지 않나요? 좋아요. 그럼 이 거대한 시스템이 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그 첫 번째 원리부터 한번 까보죠. 놀라지 마세요. 바로 우리 자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이 기계의 일부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매일같이 하는 거 있잖아요. 바로 검색. 이걸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우리는 그냥 궁금한 거 찾으려고 검색창에 뭘 입력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그 뒤에서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여기 화면을 보시면 이게 확 와닿으실 거예요. 보세요. 우리의 목표는 그냥 답을 찾는 거죠. 그런데 AI의 목표는 우리의 행동을 보면서 뭘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링크를 누르는지, 그 페이지에 얼마나 머무르는지, 이 모든 게 AI한테는 돈 주고도 못 살 엄청난 학습 데이터가 되는 겁니다. 맞아요. 바로 이겁니다. 핵심은 우리는 그냥 정보를 찾는 손님이 아니었던 거죠. 말하자면 우리는 구글 AI한테 이게 정답이야 라고 가르쳐주는, 그것도 공짜로 일해주는 훈련 교관이었던 셈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원리로 넘어가 볼까요? 여기서는 기술이 얼마나 교묘하게 처음부터 우리의 데이터를 뽑아내도록 설계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말 치밀해요. 바로 이 문장이 핵심을 그냥 관통합니다. AI 성능을 높이는 기술적인 문제들 있잖아요? 그걸 알고리즘으로 푸는 게 아니라 사용자들이 알아서 데이터를 막 갖다 바치게 만드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으로 해결한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나요? 이거 정말 우리한테 익숙한 예시일 거예요. 혹시 페이스북에서 사진 올리고 친구 얼굴에 이름표 달아주고, 즉 태그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냥 친구들이랑 노는 재밌는 소셜 활동이라고만 생각했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에도 숨겨진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이걸 업계에서는 아주 그럴듯한 이름으로 불러요. 바로 선순환 AI 사이클이라고요. 논리는 간단합니다. 1단계, 사용자가 재밌어서 친구를 태그한다. 2단계, AI는 공짜로 엄청난 양의 정답지가 붙은 데이터를 얻는다. 3단계, 그걸로 얼굴 인식 기술이 막 발전한다. 와, 듣기에는 정말 완벽하고 효율적인 시스템 같죠? 하지만 저자는 여기에 아주 강력한 태클을 겁니다. 이게 무슨 선순환이냐는 거죠. 이건 그냥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친구를 알아보고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사회적 본능을 교묘하게 이용한 것뿐이라고 아주 날카롭게 비판합니다. 자, 이제 정말 가장 깊숙한 곳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AI 시스템의 가장 밑바닥을 받치고 있는, 하지만 우리 눈에는 절대 보이지 않는 돈을 받고 일하는 숨겨진 노동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자는 이 노동을 아주 적절한 이름으로 불러요. 바로 유령 노동, 즉 고스트 워크입니다. 이름 그대로예요. AI가 똑똑한 척하지만 사실 스스로 못하는 수많은 자잘한 일들이 있거든요. 그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대신 처리해주고 있다는 뜻이죠. 그럼 이 유령 노동자들은 대체 무슨 일을 할까요? 예를 들면 흐릿한 영수증 글씨를 읽어서 입력해주고요. 수만 장의 사진 속에서 이건 고양이, 이건 강아지 하고 일일이 표시해줍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인터넷에서 절대 마주치고 싶지 않은 끔찍하고 유해한 컨텐츠들을 우리 대신 보고 삭제하는 일까지 해요. 우리가 느끼는 AI의 편리함 뒤에는 바로 이런 사람들의 고된 노동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문장, 저는 이 문장이 이 2장의 모든 내용을 압축한다고 생각합니다. AI는
경제적 권력의 차이를 컴퓨팅 능력으로 변환하는 장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결국 AI라는 게 전 세계에 존재하는 경제적인 불평등을 연료로 삼아서 돌아간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국가의 노동력을 값싸게 이용해서 그걸로 비싼 컴퓨팅 파워를 만들어내는 장치라는 정말 소름 돋는 통찰이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한 발 더 뒤로 물러나서 이 모든 걸 하나로 묶는 더 큰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자가 제시하는 이 거대한 프레임의 이름은 바로 디지털 식민주의입니다. 이 비교를 보면 정말 충격적일 정도로 명확해집니다. 옛날 식민주의 시대에는 뭘 캐갔죠? 네, 천연자원이죠. 석유, 고무, 다이아몬드 같은 거요. 그런데 오늘날의 디지털 식민주의는 뭘 캐가느냐? 바로 인간의 데이터를 캐갑니다. 옛날에는 남의 땅을 영토로 삼았다면 이제는 우리의 일상생활 자체가 새로운 영토가 된 셈입니다.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가 친구랑 나누는 대화, 무심코 누르는 좋아요, 우리가 어디를 가고 뭘 사는지, 우리의 삶 그 자체가 그냥 땅에 널린 자원처럼 먼저 캐가는 사람이 임자인 무료 자원으로 취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로 기업들은 엄청난 돈을 벌고 있고요. 자, 그럼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볼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거대한 시스템, 그 안에서 나의 역할은? 또 당신의 역할은 과연 뭘까요?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AI는 그냥 기계가 아니라 인간과 기계가 뒤섞인 하이브리드라는 것. 둘째, 우리가 매일 하는 클릭이 사실은 공짜로 AI를 가르치는 노동이었다는 것. 셋째, 서비스 디자인은 바로 그 데이터를 뽑아내기 위해 아주 치밀하게 설계되었다는 점. 넷째, 그 뒤에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보이지 않는 유령 노동자들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 결국 새로운 형태의 데이터 식민주의라는 거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것까지.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냥 AI를 편리하게 쓰는 사용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거대한 기계를 굴리는 연료이기도 하고, 기계를 구성하는 부품이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이름 없이 착취당하는 노동자이기도 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자, 이제 여러분은 이 시스템의 일부라는 걸 알게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여러분이 무심코 하게 될 다음번 클릭은 과연 이전과 똑같은 의미일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